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의 정보보 AI 보안 연구실의 박사과정 박래현이고, 제가 오늘 발표하는 논문은 뉴립스 2020년에 발표된 Adversarial Self-Supervised Contrastive Learning입니다. 이 논문은 카이스트 황성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작성이 된 논문이고, Contrastive Learning을 이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스드한 방식으로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입니다.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기존의 어드버설 러닝의 문제점 좀 지적을 하고, 저자들이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설 러닝은 딥뉴럴 네트워크가 어드버설 example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드버스 트레이닝이라고도 하는데, 이 기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학습 단계에서 대상 모델의 로스를 최대화하는 펄터베이션이 적용된 샘플을 사전에 찾아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법이고, 이 가운데 있는 수식과 같이 안쪽에 있는 맥시메이제이션, 그다음에 바깥쪽에는 미니미제이션, 두 가지의 새들 포인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대상 모델의 로스 펑션은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는데, 주어진 대상 모델의 파라미터인 세타랑 학습 데이터, 이제 원래 데이터인 x, 그 다음에 이제 델타가 펄터베이션이 되고, 그래서 이 원본 샘플에 펄터베이션을 더했을 때 타겟 클래스인 y에 대해서 이 로스를 최대화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세타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방식으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Y라는 클래스 레이블을 기존의 어드버설 러닝 기법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어드버설 러닝에서도 클래스 레이블이 필요가 없는 그런 기법들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트래스티브 러닝인데요.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존에 일반적으로는 분류 모델을 학습할 때는 슈퍼바이스드 러닝 방식으로 데이터와 그에 대한 레이블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은 데이터에 레이블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슈퍼바이스드하게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슈퍼바이스드하게 하냐면은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을 뭐 모델이라든지 학습 단계에서 직접 생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통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라면은 뭐 로테이션이나 뭐 크롭이나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들을 사용해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여러 개의 샘플로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컨트래스트 러닝이라는 것은 이 논문이 작성될 당시에 새로 제시된 기법으로서 모델의 표현력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인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컨텍스트 러닝이 먼저 제시된 분야로서는 셀프 슈퍼바이스드 분야에서 먼저 제시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샘플이 주어졌을 때 그 어그멘테이션 한 샘플들을 만든 다음에 원본 샘플과 또 어그멘테이션 된 샘플 간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그멘테이션 한 샘플이라든지 그것들과 원본 샘플이 다른 인스턴스들과의 유사도는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학습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예로 들면은 셀프 슈퍼바이스드한 컨셉트 러닝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의 앵커라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샘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앵커랑은 또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같은 클래스에 속한 다른 인스턴스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 하나의 인스턴스에서 똑같은 인스턴스로 비롯된 샘플들은 포지티브가 되고, 이것과 다른 인스턴스로 비롯된 것들은 전부 네거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클래스에 속한 샘플들은 물론이고, 같은 클래스에 속하더라도 원본 샘플이 달랐다 그러면은 네거티브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제 포지티브끼리만 유사도가 높아지고, 네거티브끼리는 이제 빨간색들끼리는 유사도가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자들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티뉴스 러닝을 이제 기반으로 한 어드버스 러닝 기법인 ROCL, 이제 약자는 ROCL이고 풀 네임은 로버스트 컨스트럭티브 러닝 기법을 제안했습니다. 이 기법의 메인 인투이션은 인스턴스 와이즈 어드버설 example을 생성을 해서 학습하려는 모델을 풀링시키자, 그래서 그런 이너 맥시미제이션 최적화 문제를 달성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A, B, C로 나뉘게 되는데 어드버스 example을 만드는 단계와 그 샘플들을 가지고 학습하는 단계, 최종 이제 학습 후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스턴스 와이즈 어드버설 어택 단계에서는 먼저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텍스트 러닝이 아까는 개념적으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이 공격 자체가 인스턴스 와이즈라는 거는 기존의 PGD 같은 것들이 클래스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면은 이 공격은 그 샘플들 간의 유사도를 조작하기 위한 공격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컨셉트 러닝의 수식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맨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수식이 일단은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셉트 러닝의 손실 함수인데 여기서 x라는 거는 주어진 샘플이고 내가 학습하려고 하는 샘플이고 x포스 이거는 포지티브 셋, x와 같은 인스턴스에서 나온 샘플들의 집합이고 x 네그는 이제 네거티브 셋이라고 해서 x와 다른 인스턴스로 비롯된 샘플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시뮬러리티를 높이는 포지티브끼리는 시뮬러리티를 높이고 이제 분자에 있기 때문에 밑에 부분에서는 이제 네거티브에 대한 유사도를 낮추는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G라는 거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델을 그대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프로젝션이라는 그 어떤 모듈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프로젝션의 아웃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의 프로젝션은 C가 되고 X포스의 프로젝션은 G포스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끼리의 유사도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시뮬러리티는 이제 논문에서 사용한 것은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스트럭티브 로스가 정의가 됐다면은 여기서 인스턴스 와이즈 어드버설 어택은 일단 로스 펑션 자체는 컨텍스트 러닝의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t라는 것은 또 트랜스포메이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샘플 x에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i번째에 어드버설 example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에 포지티브한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그 포지티브 샘플이 있고 네거티브 샘플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컨스트럭티브 로스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PGD 방식과 유사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스에 대한 사인을 가중치를 통해서 현재의 어드버설 example에 추가를 하게 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림을 예시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강아지 사진 하나가 있으면 tx라고 하면은 이 강아지 똑같은 강아지를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t'x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유사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 tx와 t'x의 거리보다 t adversarial x와 t'x의 거리가 좀 더 먼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강아지 샘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보다 더 멀어지고 다른 샘플들과는 더 유사해지고 이런 식으로 좀 혼동을 주게 하는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터레이티브한 방식으로 어드버서리 어택을 수행하게 되고 이제 어드버스 example이 생성이 됐으면은 ROCL을 실제로 수행할 때는 이러한 민맥스 포뮬레이션을 변형해가지고 PGD를 참고해서 이런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는 앞서 정의한 인스턴스 와이즈 어택에 대한 로스 펑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어드버스 example을 만들고 바깥쪽에서는 그거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런 어드버설 example들이 생성이 된다고 했을 때
같은 인스턴스로 비롯된 샘플들을 다 포지티브 파란색 그림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로 레이블링하고, 같은 인스턴스로 나오지 않은 것들은 빨간색으로 네거티브한 셋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이제 이것들의 파란색은 가깝게 하고 빨간색은 멀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고 ROCL에 대해서 최종 러닝 오브젝티브를 수행한 것은 일단은 그 컨셉트 로스를 사용할 때는 아까는 원래는 뭐 X와 X 포지티브 이렇게 네거티브 했었지만 보통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 그러니까 좀 학습하려고 하는 샘플은 하나의 X에 대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적용한 샘플이 되고, 그에 대한 포지티브 셋들은 다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 클린 샘플과 그 TX의 어드버서리한 버전 이 포지티브가 되고, 다른 인스턴스로 나온 것들은 네거티브. 그래서 ROCL의 로스는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이거를 더해가지고 이거랑 그 다음에 또 어드버서리 example에 대한 유사도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좀 조인트한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학습을 완료가 하게 되면은 그림의 맨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같은 인스턴스로 나온 것들끼리는 유사하게 매칭이 되고, 이제 다른 인스턴스들끼리는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ROCL이란 기법은 원래 컨스트럭티브 러닝이 전체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파인튜닝 과정을 나누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OCL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집중한 방식이고 파인튜닝까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프리트레이닝 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이 파인튜닝 하는 과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컨스트럭티브 로스가 프로젝션된 값들을 활용해서 유사도를 측정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학습하려는 모델이 인코더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CNN이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로진 레이어를 제외한 페너티메이트 레이어까지의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인코더 네트워크라고 이제 정의를 하였고, 그 인코더 네트워크 위에 약간 임시로 프로젝션 하는 레이어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유사도를 측정해서 컨셉트 러닝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뭐 인스턴스 와이스 어택이나 ROCL이나 그것들도 다 이 단계에서 수행을 하는 것이었고, 이 프로젝션 레이어는 실제로 모델이 배치되거나 추론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폐기를 시킵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보통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을 수행하게 되는데, 뭐 리니어 이밸루에이션이나 아니면은 리니어 파인 튜닝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사전 학습된 인코더 네트워크를 파라미터를 동결시키고 그 위에다가 로진 레이어를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서 추가를 해서 이 부분만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기존과 동일하게 PGD 방식으로 어드버스 엑샘플을 만들고, 파라미터 업데이트는 여기는 건들지 인코더 네트워크는 건들지 않고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만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하였고, 논문에서 추가로 제시한 것은 트랜스포메이션 스무디드 인퍼런스라는 관점에서 분류기를 조금 디시전 바운더리 스무딩 시키기 위해서 아래의 수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함수들이 뭐 로테이션이나 크롭이나 그것들이 다양한 변형 기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강도라든지 그런 것도 여러 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일관된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대값에 대한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밸레이션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메인 익스페리먼트는 일단 화이트 박스 어택에 대해서 그에 대한 로버스니스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표에 대한 숫자가 너무 많아서 보시기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트레이닝 기법 자체를 크게 나누자면 슈퍼바이스드한 어드버스 트레이닝 방식이 있고 셀프 슈퍼바이스드한 방식이 있고, 셀프 슈퍼바이스드 기법을 수행한 다음에 전체 모델을 파인튜닝 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눴고, 모델은 레슨 18과 레슨 50 모델에 대해서 이밸루에이션을 하였고, 그
다음에 클린 샘플과 씬 어택과 언씬 어택 이 세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씬 어택은 이 어드버설 트레이닝을 할 때 보통 L 인피니티 놈을 가지고 펄터베이션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LP 형식을 가진 공격을 씬 어택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학습된 것과 다른 LP 형식을 가진 뭐 L2나 L1 같은 것도 언씬 어택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자면은 일단은 이제 굵게 써진 메소드 부분에서 굵게 써진 부분들이 ROCL 제시하는 기법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방식과 비교했을 때는 트레이스가 사실은 이 슈퍼바이스드와 셀프 슈퍼바이스드를 비교했을 때는 사실 로버스니스는 가장 좋게 나오는데, ROCL이 살짝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로버스니스를 보여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낮지만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것은 이 ROCL은 클래스 레이블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씬 어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언씬 어택에 대해서는 또 ROCL이 더 뭐 트레이스나 그런 슈퍼바이스드한 방식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스드한 방식이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또 밑에 파인 튜닝 방식을 새로 또 적용했을 때는 맨 밑에 있는 부분은 ROCL에 적용한 다음에 PGD 어드버설 트레이닝과 여기서도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트랙티브 러닝을 파인 튜닝에도 사용했을 때 좀 이제 다양한 방식을 합쳐서 파인 튜닝을 했을 때 성능이 매우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인 리절트에 대해서도 블랙박스 어택에 대해서 일단 수행을 했었는데, 여기서 블랙박스라는 것은 다양한 어드버서리 러닝 기법들에 대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소스 모델과 타겟 모델을 선택을 해서 트랜스퍼 어택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상황에서 ROCL이 뭐 어드버스 트레이닝보다 예를 들어서 트레이스에서 생성한 어드버서 example에 대해서 ROCL이 잠시만요. 이게 아니고 이제 어드버서 트레이닝 된 모델에서 생성한 어드버서 example이 ROCL이 뭐 트레이스보다 더 높은 정확도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 케이스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효과를 보였고, 그 다음에 ROCL에서도 어드버스 example을 생성했었는데, 그래서 PGD는 이제 ROCL 학습된 모델에다가 PGD 방식으로 기존의 오분류를 위한 어드버서 example을 생성한 것이고, 오른쪽에 인스트라는 것은 ROCL 학습된 모델에다가 인스턴스 와이스 어드버서 어택을 수행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분류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샘플의 유사도를 혼동시키기 위한 공격을 수행했을 때 그 기존의 어드버서 트레이닝 된 모델에서 이제 낮은 정확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ROCL 모델이 일단 공격이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또 이 학습된 모델이 로버스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러닝은 이제 프리트레이닝 된 소스 데이터셋을 프리트레인을 예를 들어서 시파템에서 하고, 리니어 파인 튜닝을 수행할 때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셋에서 수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뭐 시파템에서 프리트레이닝하고 시파 100에서 리니어 파인 튜닝해서 최종 모델은 시파 100에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기존에 비교한 기법은 트랜스퍼 플러스라는 이제 표시된 부분은 와이드 레슨넷 모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고, 밑에 있는 ROCL은 레슨넷 1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캐패시티가 낮은 모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기법보다 ROCL이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 더 높은 클린 정확도와 어드버설 정확도를 달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엠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하였는데,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와이즈 어택을 수행할 때 타겟 이미지를 뭘로 하느냐 또 선택할 수가 있는데, 보통 ROCL은 트랜스포메이션 된 그 샘플부터 시작을 해서 어드버설 어택을 수행했었고, 여기서와 같이 그냥 원본 트랜스포메이션 되지 않은 완전한 원본 샘플에서 어드버설 어택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는데,
그거에 상관없이 ROCL이 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인스턴스 와이즈한 방식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특정한 뭐 로테이션이 로버스트하다, 뭐 크롭이 로버스트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뭐 강아지를 어떤 뭐 까만색 강아지를 유사하게 한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인스턴스에 좀 더 집중을 했기 때문에 트랜스포메이션에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인스턴스 와이스 어택을 수행했을 때 피처 스페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 그림은 SimCLR이라고 해서 이게 그냥 나이브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스트럭티브 러닝입니다. 그러니까 어드버서리 트레이닝을 수행하지 않은 그 모델에서의 공격 결과이고, 오른쪽은 ROCL을 통한 어드버서리얼하게 셀프 슈퍼바이스드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했을 때 공격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왼쪽에 SimCLR의 피처 스페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공격 샘플들이 빨간색들이고, 원래 이런 공격되지 않은 인스턴스들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중간에 약간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처 위치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류 결과도 좋지 않은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었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ROCL 기법은 그 파란색으로 표시된 클린 샘플이나 아니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어드버설 샘플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인스턴스의 샘플들은 유사한 가까운 피처 스페이스에 위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은 일단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ROCL 기법은 목표는 클래스 레이블이 없이도 수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샘플에 대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을 로버스트하게 하자 하는 기법을 소개를 하였고, 그 방법으로서는 먼저는 인스턴스 와이즈 어택을 수행해서 주어진 샘플의 인스턴스 레벨의 아이덴티티를 혼동시키게 만드는 샘플을 만들어서 모델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고, 그 샘플을 가지고 ROCL을 수행함으로써 클린 샘플과 어드버스 일샘플의 유사도를 높임으로써 그런 어드버스 일샘플에 대한 취약성을 억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프리트레이닝 방법 이후에도 리니어 파인 튜닝하는 기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뭐 스무딩 기법들도 제시를 함으로써 더더욱 분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화도 시도를 하였고, 이블레이션에서는 클래스 레이블을 활용한 기존의 슈퍼바이스드한 어드버설 러닝 기법과 비교했을 때 좀 클래스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제한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줄 수 있는 성능을 도출하였고, 또 이제 그런 씬 어택에서는 비슷한 성능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씬 어택에서는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또 블랙박스나 트랜스퍼 러닝 상황에서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다라는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이런 아래에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